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소 침습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세 원장입니다. 이번 최소 침습의 메카에서는 저번 시리즈에 이어 요리사들의 직업병 시리즈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저의 현란한 웍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리사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직업병이죠.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전문 용어로는 TFCC 손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기 전에 TFCC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의 TFCC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인데 이름이 좀 복잡하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손목뼈 사이의 완충 역할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섬유성 연골입니다. 손목이 안팎으로 회전할 때 안정성을 유지해주면서 뼈 사이의 부딪힘을 완충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TFCC입니다. 사실 TFCC 손상은 요리사분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 또 넘어지면서 세게 손을 짚었을 때, 그리고 헬스 등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 때 손과 손목 부위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다시 봐도 요리사분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죠? 손목 동작을 집중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뒤집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동작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목을 위로 꺾으면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동작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 두 가지 동작을 쉴 새 없이 많이 반복하는 것을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동작이 왜 손목 TFCC 손상을 일으킬까요? 모형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관절은 보시는 것처럼 팔뼈와 조약돌처럼 생긴 8개의 손목뼈로 관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빈 공간이 보이죠? 이 빈 공간을 엑스레이로 확인해 봐도 뻥 뚫려 보입니다. 모형에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에 손목이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윤활 역할을 하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TFCC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약자로 TFCC라고 명명합니다.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의 약자인데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과 같습니다. 제가 이 손톱 끝을 TFCC라고 생각하고 이 모형에서 손목을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요리사분들이 하셨던 손목 동작 세 가지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연상하실 수 있겠지만 마찰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염증을 쉽게 유발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찢어져 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요리사분들처럼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TFCC 손상이 왜 직업병처럼 많이 일어나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라 봅니다. 요리사분들뿐만 아니라 요새 유행하는 크로스핏과 같은 운동, 테니스같이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손목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오시는지 실제로 제게 내원하셨던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파스타 요리를 주로 하시는 이탈리안 셰프님이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손목이 뻐근하고 아프셨다고 합니다. 주로 일과를 마치는 오후에 점점 심해지고 프라이팬을 잡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가끔 걸리는 느낌과 함께 딱딱하는 소리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 내원했던 동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고 들었고 응급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손목 고정 보조기와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쉬면서 조금 호전되기는 했는데 바쁜 현대사에서 일을 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일은 계속 지속하실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파스타 소스 병뚜껑을 따는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통증이 발생을 했고 전보다 확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이번에는 소염 주사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일시적으로 호전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붓기와 통증은 지속됐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몇 번 더 받으셨는데 효과가 점점 없어지고 손목은 계속 붓고 최종적으로는 10번 이상 주사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FCC 손상의 초기 치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 고정 보조기, 소염제 등을 사용해서 쉬게 하고 염증을 갈아치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까지 더하지만은 환자분처럼 주사 치료를 10번 이상 시행했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침습 시술의 메카 연세 100%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절개를 이용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손상이 있는 TFCC를 노출시킨 다음 찢어진 부위는 봉합을 하고 염증이 있는 부위는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개 수술은 수술 후 절개 부위가 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감염이 될 확률도 비교적 높고 회복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TFCC 손상도 최소 침습 테크닉이 개발되었는데요. 바로 연세 100% 병원에서 시행하는 최소 침습 TFCC 복원술입니다. 모형을 통해서 TFCC 복원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 침습 TFCC 복원술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mm 사이즈의 아주 작고 정교한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TFCC는 손목뼈와 팔뼈 사이 공간에 위치하면서 충격을 완충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파란색 고무 조직으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TFCC 손상이 일어나면 이 TFCC 조작이 뜯어지면서 덜렁덜렁거리게 되고 이는 염증과 손목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특수한 기구는 이러한 최소 침습 TFCC 복원술을 위해 개발된 특수 도구입니다. 아주 얇고 길고 곡선형으로 구조가 나와 있어서 손목처럼 굴곡진 관절에도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복원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TFCC 복원 부위를 찾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특수 도구로 꼬매야 될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특수 도구로 다시 한번 관통을 시켜서 결착시킬 부위를 마무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수 와이어가 점점점 나오면 이 와이어를 통해서 특수 봉합실을 삽입을 하게 되고 묶어줄 부위 원위치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덜렁거리던 TFCC가 얼마나 확실하게 복원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복원술을 시행하고 나면 보시는 모형에서와 같이 더 이상 TFCC가 덜렁거리지 않고 제 위치에 위치하면서 손목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사분들에게 호발하는 질환 중 하나인 TFCC 손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질환의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통증이 발생했을 때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받는 것이 더 큰 부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건강 꼭 챙기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연세 100% 병원의 이모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